화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수사자문단 소집 이제 내일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수사 심의 절차 중단을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런데 수사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이미 어제 법사위에서 예고가 됐습니다. 법사위 모습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 절차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문제를 그냥 방치해놓고 자꾸 중앙지검한테 명단 안 냈으니 개문 발차하겠다 하는 것은 네. 상당히 그 핑계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알겠습니다. 위한. 손을 떼겠다. 부장회의가 결정하고 부장회의의 지휘를 따르라, 이런 수사팀에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이제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가는데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자, 결단할 땐 결단하겠다. 이게 네. 아마도 수사 지휘를 예고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수사 지휘를 한 거죠. 네. 어제 저 말이 수사 지휘를 예고했고 네. 어제 저 핵심적인 내용은 그 외부에 수사 자문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다. 네. 총장이 월권하고 있다. 네. 이런 성토를 했는데 수사 지휘로 드러났는데 네. 사실 어제 하루 회자된 저 이야기는 네. 좀 심각하게는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거취까지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일부 해석도 있는 가운데,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건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인사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에 어제 무게가 더 실렸었습니다. 지금 수사자문단이 논란이 된 게 지금 이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네. 한동훈 검사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뭐 이전에 뭐 수사 심의위도 있고 네. 자문단도 있고 굉장히 헷갈려요. 맞아요. 이번 건에는 수사 자문단이죠. 네네.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문 수사 자문단인데 수사 자문단은 네.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때 봤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릅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네. 뭐 언론인, 학자, 교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망라되는데 자문수사 이 자문단, 네. 수사 자문단은 사실은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현직 검사만도 들어올 수 있는 현직 검사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알 수는 외부의 없고. 변호사도 들어올 수 있고 네. 과거에 수사 자문단이 꾸려졌던 사례를 보니까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도 들어와서 네. 이게 강원랜드 이제 채용 비리 사건 때인데 사실은 수사 내용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증언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검찰총장이 자신이 명단을 짜도록 하였다라는 대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도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니 네. 나는 지휘 안 할 것이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다. 수사팀이 소신을 가지고 수사해라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네. 외부 수사 자문단을 꾸리게 한 것도 검찰총장의 의도고 네. 심지어는 그 후보 명단도 검찰총장이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수사 자문단 원래 법적으로는 수사 대상자가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피의자가 요청해서 꾸려지지 않고 이것은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요청을 했는데 또 총장이 받아들였어요?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네. 요청을 하여 네. 그것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돼 있는데 네. 진정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앞뒤를 보면 피의자가 진정을 했고 검찰 수뇌부가 이걸 받아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례적인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중앙지검이 결국에는 이 수사 자문단 후보를 추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수사를 한 팀에서도 네. 자문단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부를 한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도부를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이 뭐냐면 아까 추 장관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날 이거 나는 손을 떼겠다.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거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대검이 이 수사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대검 네. 부장회의에서 나름대로 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제쳐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신청권이 없는
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수사자문단을 덜컥 꾸렸고 이 수사자문단은 사실 얘기를 이 최영일 평론가가 잘 설명을 했지만 외부 인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인사들인 겁니다. 내부에 윤 총장이 거의 명단을 짜는데 관여를 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알칠 수도 그럼 있는 거예요.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지금 검찰 간부들은 대검 간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수사팀이 이 수사를 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중간 단계에서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휘부와 수사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수사팀이 수사의 기본도 지금 돼 있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20년 경력의 부장검사가 판단한 내용이 더군다나 이게 무슨 경제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이 기자가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문단이 필요한 사건일까요? 게다가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러서 야 이게 구속을 할 거야 기소를 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이제 중간에 시작하는 정도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이 상황에서 자문단을 꾸려지게 되면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 다 공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독립성이 전혀 보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팀 후보 자문단 명단을 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못 낸다고 하니까 안 내면 좋다 그럼 우리끼리 꾸미겠다 그래서 꾸며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일반인들 생각에는 도대체 자문단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부분이 네, 굉장히 그렇죠. 궁금한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사건 때 그때도 이제 자문단이 꾸려졌다고 해요. 알 그때- 수가 그때도 없었나요? 이게 외부의 객관적인 성을 담보한 게 아니라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총장하고 수사팀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검찰 내부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도 현직 검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 전원으로는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도 그냥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정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장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도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을 게 아니 사건이 있는데 누가 관여를 해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면 네. 이게 어느 쪽이 됐건 제대로 된 수사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해야 될까? 자 어쨌거나 추미애 장관은 중단을 지시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자문단 추진하는 거 내일 열기로 한 거 법적으로 무조건 그만둬야 됩니까? 철회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업무 협조 같은 정도의 지시가 아니라 네. 검찰청법 8조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명확하게 하명하라 명령인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를 안 따랐을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총장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을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지검장하고 충돌을 빚어가면서도 이 강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항명이지만 검사가 가진 수사 권한을 자기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은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법에 따른 지시를 어긴 거고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아니 나 싫어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되는 징계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질 않네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설마 그것까지 이거를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또 하나 지금 지적되는 것 중에 채널A 그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됐던 게 이제 채널A 기자는 수사 자문단을 요청을 했었고 그렇죠. 그 제보자는 자문단 못 믿겠다 네. 수사 심의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근데 둘 다 받아들였어요. 둘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둘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둘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둘 다 이제 추진이 됩니다. 네네. 자문단도 내일 이제 열린다고 가정을 해요. 음. 근데 양쪽이 다 추진을 해서 서로 다른 결정이 났다.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구성된 명단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뭐 언론인, 학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 네. 제보자이자 피해자예요. 네. 피해자가 나 검찰 못 믿겠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주십시오 해서 열었는데 만약에 이건 기소라는 권고를 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그럼 내일 만약에 열렸다. 이 외부 수사 자문단이 꾸려져서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열렸다. 근데 여기서는 이 불기소, 예를 들면 수사 중단해야 맞다라는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검찰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둘 다 권고이지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결정해야 되는 거 검찰인데 검찰 내부도 지금 수사팀은 구속사안입니다. 네. 수사 계속 하겠습니다. 한동훈 피의자입니다. 소환했는데 어제 안 왔어요. 소환 불응. 그런데 지금 이 수뇌부는 혐의 없는 거 아니야? 검찰 내부 위아래가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또 위끼리도 다릅니다, 사실은.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이 검찰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텐데 거기다 하나 더해서 지금 법무부의 감찰 사안까지 돼 있으니까
여차하면 5가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참으로 이상한 사건입니다. 일단 내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능성은 적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사 방해를 중단하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 곧 나지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완전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패대기 치는 이런 일이 있는지 상명하복이 원칙인 검찰 조직 내에서 밑에서 치받고 위에서 진두르고 대통령은 보고 있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중에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광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추미애 장관 해매한다 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내놨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누가 먼저 옷을 벗어야 좀 끝날 것 같나요? 일단 구체적인 사실이 좀 밝혀져야겠죠. 지금은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왜 대검에서 전문수사 자문단까지 해가면서 이걸 넣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이 안 밝혀진 상황이고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안 밝혀진 부분이지 그게 좀 밝혀지는 게 전제가 돼야겠고 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을 좀 빌자면 네. 상명하복이라는 얘기를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검찰 내부에서만 상명하복이 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거기도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 거기도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상명 관계가 따라야 한다.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모양새는 뭐 내일 지시를 따른다면 모를까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상명하복을 거스르게 돼버리는 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상 2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거예요. 네. 2005년에 천정배 장관 때 한 번 수사 지휘를 했는데 그때는 수사 지휘를 따르고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어요.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 사실은 저는 이게 순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상급자가 지시를 했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주고 나서 네.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흐름인데 왜 이렇게 중간에 이상한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근데 지금 야당은 또 이제 이것을 법무부 장관의 광기라고 표현하면서 해임 건의까지 해야 되는가. 전 이 사건의 끝이 반드시 나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든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은 뭐 검찰 내 수사팀이 책임을 지든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네. 왜 이게 큰 사건이 아닌데 과정을 놓고 이상하게 싸워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빌미를 주지 말고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인권수사의 원년이 되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이루어달라. 이게 지금 청와대의 당부입니다. 거기에 좀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일단 내일 수사자문단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